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저는 주말에 이제 나와서 월요일 거를 미리 조금 찍으려고 켰습니다. 화면을, 아이고. 저 이제 책은 다 끝났고요. 어, 아로마 교재를 조금 찾아보기 전에 제가 아로마 브랜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2교시 2시간 찍으면 월요일 거는 찍어질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틴 에상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아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확실히 회사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한 상태고 생얼인데도 이 조명이랑 이런 게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짜잔 저희 그 카페테리아고요. 여기서 실기 수업을 합니다. 제가 잠깐 주말에 핸드폰,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메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건 노트북으로 찍고 있는데, 이렇게 정문, 이거 정문은 나오네. 여기가 문이고, 인테리어를 새로 쫙 해가지고, 여기서 찍으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원래는 나와서 책을 조금 읽으려고 하다가, 영상을, 카페를 가려고 원래 했으나, 카페를 안 가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온 김에 영상을 조금 그래도 미리 찍어 놓을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켜게 됐고, 음,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계세요? 인스타그램 하면 제가 영상이랑 방송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를 안 켰군요. 근데 마이크 키나 안 키나 막 그렇게 상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까이 잡았다 멀리 잡았다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화면 공유를 했는데, 음, 왜 화면이 안 넘어져? 음, 공유, 공유, 공유 중지. 전문가 설정에서 오디오 잘 마이크, 테스트, 입력 볼륨, 마이크 볼륨, 소음 제거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구나. 음, 이게 뭐, 맥이라서 아마 마이크 좋을 거예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삼성으로 찍는 것보다. 음, 공유, 됐습니다. 됐죠? 전체 화면으로. 이것도 PPT라 글씨체가 좀 깨질려나? 이게 전체 화면으로 보는 게, 컷, 카피, 뷰, 노트. 이게 전체 화면, 겹쳐.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계속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똑같은 건데 밝은 색깔 그리고 하얀 색깔 입었을 때 얼굴이 더 잘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저랑 같이 메이크업 수업도 하셨고 피부 수업도 하셨고 여러 가지 수업을 지금 들으시잖아요. 물론 과는 이과가 아니시지만 그래서 본인한테 방송 카메라로 봤을 때 이제 본인이 잘 받고 잘 어울리고 이런 컬러나 조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많이 알게 됐고요. 음, 콜라로 켜졌으니까 슬라이드 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에스팀 에상스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에스팀 에상스 센스 있는 브랜드고 오가닉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에스팀 에상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프랑스 브랜드고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첫 런칭을 했었던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유기농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아로마를 원래도 제가 1, 2, 3급 강사까지 따고 일본 가서 연수도 받고 관심이 워낙 많아서 좋아했지만 이때 이제 아로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로마 플러스 오가닉 유기농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그때 하면서도 조금 느꼈던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기농이 조금 이르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근데 뭐 이제 앞으로 환경의 오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질병이 많아지면서 암들이 많아지면서 먹는 거부터 이제 유기농으로 많이 바꿀 거고요. 그 외에 바르는 화장품 중에서도 아로마는 왜 유독 유기농을 써야 되는지 우리 이 전 시간에 배우면서 아로마는 어때요? 기체로 만들어져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순환을 하다가 48시간 후에 소변이나 가스로 배출된다라고 우리가 수업 내용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로마는 유기농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로마 어떤 거 사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아로마 프레그런스 원료 자체로 팔 수 있는 유통하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언제 했죠? 벌써 제 거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쇼핑몰 하면서 같이 런칭을 했었으니까 한 벌써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런칭한 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게 쉽지 않다. 제가 맨 처음에 기노라고 하는 프랑스 브랜드를 10년 정도 교육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제 거를 하면서 이제 사실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 1등 브랜드를 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브랜드는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웬만한 화장품은 또 성에 안 차고 좋은 제품만 썼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저런 하다가 이제 저한테 좋은 좀 제안이 와가지고 이제 이 브랜드를 프리랜서로 조금 교육을 하고 런칭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어서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아, 이 정도면은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제품이 마음에 들어야지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런칭을 하게 된 브랜드인데요. 그때 이제 트렌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가닉 매출의 성장이 엄청 높다 이슈가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료나 화장품 원료 모든 것들을 사실 유기농 식당도 되게 정해져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레스토랑이나 식당 가서 먹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보통 집에서 많이 요리를 해 먹고 가족끼리 뭔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냉동식품으로 유기농이 아닌 냉동된 야채, 냉동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식당이 제일 저렴한, 그것도 10만 원 정도 저녁 이제 먹으려면 둘이서 10만 원 정도 되는 식당,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이 냉동이 아닌 생 야채, 생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식당이 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유기농 원료만 가지고 하는 식당들이
비스크로 이름이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레스토랑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이 물가 뭐를 먹느냐, 원재료가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유럽은 진짜 많이 식당 금액이 비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인테리어가 엄청 고급스럽고 메뉴가 고급지고 이래서 이제 미식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원료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따지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제가 유럽 브랜드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런 단순히 화장품만이 좋아서는 아니고 이런 유럽에 있는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대표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올바르게 벌어서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지 이 번 돈에 대해서 나쁜 짓을 안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한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까지 저는 다 보고 이제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오가닉 성장세가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제 생각에도 앞으로 화장품이 이제는 뭐 너무나 많고 좋은 화장품들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술 개발이 워낙 많이 됐다 보니까, 이제는 오가닉이 당연히 뜨지 않을까. 그때 아마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막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되게 많았고, 여러 가지 화장품들에 대한 이슈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미국에서도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굉장히 이슈고, 유럽에서도 오가닉 코스메틱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 전략이 아마존이 유기농으로 이제 점점점 가고 있다. 이제 아마 식품부터도 많이 바뀔 거고, 우리나라도 이미 SSG나 이런 조금 잘 사는 동네 가면 유기농 마켓들이 항상 다 있고 선택해서 이제 먹는 시대가 왔죠. 내가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유기농 먹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신선식품 먹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냉동식품 먹는 거고 이제 이러면서 젊은 친구들 혼자 사는 그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간편식들이 많으면서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나 여러 안 좋은 성분들이 장기적으로 쌓이면서 얼굴에 낯빛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질 뿐더러 탈모가 진짜 많아졌다. 그리고 호르몬 원인 불명의 불임들이 진짜 많아졌고 출산이 물론 저출산이고 노산이지만 여러 가지 유전의 문제들이 생기고 환경 오염으로부터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공기와 물이다. 그리고 먹는 식습관, 그리고 우리가 편해졌지만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에 나오는 거, 전자레인지, 비닐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들, 편의점 음식, 과당, 요런 것들을 제가 이 유기농 공부하면서 조금 공부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조금 전달을 드리면서 제가 화장품 교육을 하면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하늘에서 준 저는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주변에. 그런 것들을 저는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저는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프랑스 관련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관련된 서적을 조금 많이 읽었는데 뭐였냐면은 프랑스는 3살 때부터 이제 엄마가 독립적으로 모든 거를 양말을 신거나 뭐 옷을 입거나 뭐 갈 준비를 하는 것들을 조금 독립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3살 때 이제 혼자는 아니겠죠. 그 어린이집에서 각각 여행을 조금 떠나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교육들을 가르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김치 담거나 장 담그진 않지만 예전에는 집안 대대로 우리 내려오는 장맛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김장이나 김치,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근데 프랑스는 집안 대대로 엄마가 딸한테 물려주는 이 피부 관리 비법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초등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변별력을 가지고 어떤 화장품을 골라야 되고 어떤 제품을 써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제품을 써야지만 우리 몸의 독소, 요즘에 말하는 경피독이 쌓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화장품이 사실 되게 우리 지금 아로마 앞에 배웠지만 유기 화합물입니다. 화학 공식으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학적인 성분들을 매일 피부에 발랐을 때, 우리 얼굴에만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등신이에요, 우리? 이렇게 나눴을 때.
미스 코리아가 우리 8등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들은 6등신에서 7등신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얼굴 정도를 8개를 얼굴 8개를 붙이면 이제 몸이 된다는 건데 얼굴 바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샴푸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샴푸, 바디워시, 그 다음에 기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식기세척기, 퐁퐁 같은 거, 매일같이 빨아입는 옷에 있는 세탁세제, 입에 들어가는 치약,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화장품 업계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최근에 제가 큰 수술을 하면서, 이 유기농 브랜드를 만나면서 더 많이 느꼈고, 원래는 저희 엄마도 약간 건강염려증이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거의 다 천연으로 해서 먹이셨고, 세제도 저희는 지금까지도 엄마가 밀가루로 기름 많은 거는 닦아서 천연 식초로 하고, 섬유유연제도 다 식초로 할 정도로, 그리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 플라스틱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스레인지 연기 안 좋다고 저희는 진작에 인덕션으로 다 바꿨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 그 비계, 돼지 껍데기 비계도 다 잘라서 고기도 다 해주시고, 음, 뭐가 있을까요? 저희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뭐 어쨌든 유리컵 쓰려고 하고, 플라스틱 안 쓰려고 하고, 비닐 안 쓰려고 하고, 저희는 그래서 외식은 어쩔 수 없지만, 배달 시켜 먹는 거나, 막 이런 것들도 엄마가 냄비 들고 가서 막 포장해오고,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안 하고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근종이나 이런 것들 생기는 거 보면은 또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또 그게 안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조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저희 어머님 또래, 엄마 또래였고, 조금 다 이쪽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앞에 서두에 합니다. 오가닉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도 교육 갔을 때 현장에서 원장님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농 브랜드 할 때는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저는 계속 텀블러 사용을 하고 종이컵이 진짜 안 좋거든요. 특히나 종이컵 안에 발려있는 그 플라스틱 수지가 뜨거운 음료랑 만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유기농 공부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마시는 음료수 캔 있죠. 그 알루미늄 안에 발려있는 코팅 제제 그 부분이 진짜 안 좋고 통조림 안 좋고 편의점에 판매하고 있는 그 모든 음식에는 요오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 방부제가 들어있고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닭가슴살이나 이런 밀봉되어 있는 전자레인지 음식 요만큼 뜯어서 전자레인지 넣는 이런 부분들 비닐이랑 전자레인지 열이랑 만나면 그 안에서 환경 호르몬이 진짜 많이 나오고 이런 블라블라 얘기들 여러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자식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한번 아프고 나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암들이 워낙 제 친구들도 지금 암이 막 사기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리고 특히나 음주랑 흡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기도 되게 중요한데 저도 여기 회사 아까 보여드렸지만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는 건 지금 여기 되게 노출 콘크리트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카페들 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죠. 이 노출 콘크리트는 괜찮을까요, 과연? 여기서 나오는 모든 폴리페놀, 비페놀,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집증후군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아토피 피부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비염, 천식, 알러지도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다 되는 건데 제가 조금 걱정인 거는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춥잖아요. 환기를 절대 안 시켜요. 그리고 밑에 카페트, 회사 사람들 안 보겠지만 저는 카페트 청소를 안 하거든요. 바닥이야 그냥 뭐 물걸레로 쓱쓱 닦거나 청소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페트를 깔잖아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가 다 누구한테 가요? 저희 코로 다 들어갑니다. 코로 들어가요. 우리 폐로 들어가죠. 근데 저 친구들은 밖을 한 번도 안 나가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편의점 음식 사와서 먹고 퇴근할 때까지 밖을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공기를 마시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고, 어, 그
공기청정기 생기면서 창문을 안 열죠. 그것도 조금 저는 걱정이 되고 공기청정기를 믿을 수가 100% 믿을 수가 있을까요? 가습기도 뭐 예전에 가습기 그 사건은 있었죠. 세정제 사건 또한 공기청정기 필터도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건데 필터를 얼만큼 자주 갈아주며 그다음에 요즘에 편리하다고 차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며 모든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 심각하지만 우리가 유기농을 공부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지금 한 20분을 떠들었죠? 20분을 떠들었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넘어가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닉 뷰티 마켓이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25년에는 2.6배였지만 26년에는 2.7배, 27년에 2.3배 이렇게 하면서 매출 규모 왜냐면 없던 시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프랑스 에스테틱 시장은 너무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유기농 시장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기농 시장 공부를 했었던 거고 그때 느꼈던 점들, 그때 교육했던 점들을 조금 같이 전달을 아로마 브랜드에서 얘가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로마 이론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요. 오가닉 뷰티 마켓은 성장률이 일반 뷰티 마켓의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반 뷰티 마켓은 이제 너무나 많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막 이미 높이 많이 오른 데는 더 많이 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오가닉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데라서 매출이 엄청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미국이 30%, 유럽이 50% 이상 소비자가 오가닉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기농 화장품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가닉은 유기농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해서 제가 유기농으로 바꿔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기농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뷰티 아이템입니다. 유기농은 가장 주목해야 할 뷰티 트렌드입니다. 유기농은 새로운 고객을 끄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유기농은 에스테틱과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에스팀 에상스라고 하는 브랜드는요, 자연과 자신을 존중하며 감각적인 스킨케어의 가치를 두는 프랑스 프리미엄 유기농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에스팀과 에상스라는 단어는 존중이란 뜻이고요. 에스팀이 존중이란 뜻이고요. 엔드가 연결사예요. 에가 연결사, 산스, 땡스가 센스, 감각적이다 라는 단어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얀 마우러 로어라고 하는 대표 CEO고요. 아름다움은 외모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에스팀 에상스와 함께 자신과 자신이 존재하는 자연을 존중하고 매일 스킨케어에 감각을 더하는 유기농 뷰티를 시작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브랜드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브랜드 전 제품이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고 뷰티 살롱이나 스파에 들어가는 프로페셔널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에스테티션 출신의 대표 및 임원이고 최근 5년간 연매출이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되게 신기한 게 그 택배 사는 물류 직원들까지도 다 에스테티션 출신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피부 관리의 감성을 그대로 택배를 열었을 때 바로 전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택배를 싼다고 합니다. 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지금까지도 택배 쌀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고객 받으시는 분이 열었을 때, 원장님들이 열었을 때 어떻게 이게 안 흐트러지고 어떻게 잘 가지런히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열었을 때 되게 감동받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택배를 쌀 때도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나 택배를, 저는 사실 제 거 쇼핑몰에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본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잔소리를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택배 싸는 거를, 그리고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택배를 싸고 있다. 네,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여러 가지 현지에서 600여 개 전 세계 1,500개여 개 호텔 스파나 뷰티 살롱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고요. 이런 고급 살롱이나 호텔
그리고 박람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역계에 있으니까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역계에 계시지는 않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저거 한번 봤었던 브랜드인데 하고 이제 보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제품이 에코서트라고 하는 오가닉 인증을 받았고요. 오가닉은 보통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인기가 없냐면요. 효과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기농, 우리 그런 데 있어요. 식당 중에 비건만 이용하는 식당 또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절밥 맛있나요? 맛있긴 하죠. 비빔밥 맛있어요. 고추장 맛있는데, 고기 안 들어가고 자극적인 향신료 안 들어가고 소금 짜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스님의 수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정제해서 절제해서 하잖아요. 오가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화학적인 성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전 제품이 에코서트 오가닉을 인증을 했지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효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제품이 에코서트 오가닉 인증을 받았고요. 우리가 아까 계속 오가닉, 유기농이라고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화학적인 비료,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요. 이 씨앗부터 시작해요. 화학적인 비료, 합성 농약, 생장 조정제 등 합성 화학 물질을 일제 사용하지 않고 유기 식물이 분해되어 미생물에 의해 직접적인 생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자동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과 미생물 등 자연적인 원료만을 사용한 농업을 우리가 오가닉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드시는 식품이나 오가닉 야채도 다 동일하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가닉 코스메틱,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며 유전자 조작, 이거 GMO 풀이라고 하거든요. GMO 풀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유전자 조작이 된 밀가루, 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 캔에 들어있는 그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요. 유전자 조작을 뭐를 가장 많이 하겠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소고기, 항생제, 유기농 조작, 뭔지 아세요? 빨리 키워서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요.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사람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조숙증, 세포의 빠른 노화, 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의 빠른 돌연변이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조기 노화.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한데요. 유전자 조작 식물을 배제하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가공하면서 우리가 방부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처리를 하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라든지 호르몬 변이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고 화학적인 향, 색소, PEG, 미네랄 오일, 파라벤, 페녹시에탄올을 무첨가한다. 이게 있어야지만 유기농 화장품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법이 없어요. 충격적이죠. 그만큼 소비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막 선진국처럼 이 지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 제가 물론 프랑스 사대주의이긴 합니다. 막 프랑스를 엄청 좋아하지만 어, 이 화장품 역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오래된 나라고요. 이 먹고 사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막 인권운동, 시민운동, 제가 정치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화장품 산업이 엄청 발달된 나라고 이런 유기농법에 대한 것들이 엄청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화장품법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검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화장품에 대한 특별한 법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프랑스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땅이 필요한데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주변 반경 밑에 공장이 없어야 하고 오염물질들이 없어야 돼요. 그 땅에서 씨앗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씨앗의 종자도 유기농이어야 할 것. 그 여러 가지 농약이나 비료를 줘서 키운 종자가 아니어야 할 그다음에 재배 수확을 하죠. 재배 수확도 농약이나 비료 사용하지 않고 그 미생물의 환경으로만 인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 식물이 열리면 그 식물을
우리가 수확을 해서 세척 가공을 할 때도 화학적인 그 세제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요. 세척해서 가공을 하고요. 포뮬레이션 함량을 넣고 제조를 한 다음에 충전이나 패키징에도 제가 천연 잉크를 사용합니다. 완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스티커 이런 부분들 다 유기농에 관련된 리사이클이 가능한 원료만 사용을 하고요. 토양에서 완제품 전 과정을 오가닉 인증을 받은 브랜드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전 제품 에코서트와 코스메비오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끊었다가 2교시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사실 사설이 되게 길어가지고 그 내용들의 설명을 조금 못 드렸는데, 요게 아마 수업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할 얘기가 많아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